도민 화합의 장인 제주 도민체육대회가 이번 주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56회 제주도민 체육대회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서귀포시 강창학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13,000여 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도민체전은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됐고 지난해에는 비대면으로 축소해 열렸고 올해는 4월에서 10월로 연기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12대 제주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제주도와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주요 정책과 공약 추진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할 전망입니다. 사업자가 관광 휴양시설을 짓겠다며 대규모 공유지를 매입해놓고 분리 매각을 추진해 먹튀 논란이 일었던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 주민 등이 포함된 묘산봉 관광단지 분리매각 저지 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자의 분리매각 추진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 18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갈치잡이 어선에 대해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오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어제 아침 서귀포항으로 예인한 어선을 육상으로 인양했고 해경 구조대원들이 선내에 진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된 선원 4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늦어지면서 새 차를 구입하면 출고까지 보통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요. 한 자동차 판매 직원이 차량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판매 직원을 통해 새로 구입할 차량을 알아보던 고모 씨. 출고까지 2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대기하던 중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이 갑자기 구매가 취소된 차량이 나왔다며 먼저 돈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 씨는 기쁜 마음에 해당 직원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취소된 차량이 있다. 이제 다음 달 말에 나온다. 그분이 낸 계약금을 한 2,100만 원을 내면은 10월 말에 바로 나오겠다. 그래서 그냥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후 결제 영수증을 주지 않으며 구매 진행을 미뤘습니다. 불안해진 고 씨는 직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고 결국 해당 판매점을 찾아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판매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차량 인도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빼돌린 건 고 씨를 포함해 3건에 4,500만 원. 해당 직원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부러 발산이 돼가지고 저희도 근무하다 보니까 점검 시스템이 바꿔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급 유용 흔적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전수조사 지금 하는 중이에요. 고 씨가 해당 직원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조만간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최종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올 시즌을 5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제주는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전반 43분 울산 현대의 이청용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5분 서진수가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47분에는 구자철이 역전골을 넣어 올 시즌 우승팀인 울산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제주는 14승 14패, 승점 52점으로 K리그1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5위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송전 시설이 불에 탔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기후 변화로 산불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하라 기자입니다. 능선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이며 송전탑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 산불이 순식간에 한울 원자력 발전까지 접근하자 원전 측은 송전 개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4일부터 10일까지 344시간 동안 9개의 발전소에서 발전기 출력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야만 했습니다. 일부 송전탑은 아예 불에 타 기능을 상실하면서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한전은 전기가 끊기거나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민간 발전사에 19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올해에도 벌써 59차례나 산불로 송전선로가 차단돼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기후변화 탓에 산불 발생 빈도가 늘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50건 발생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 건수가 늘어 올해는 벌써 62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숲이 가장 발달한 지역에 송전 시설이 또 들어선다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송전탑 건설 예정지입니다. 소나무가 빽빽한데요. 산불이 발생하면 전기 공급이 중단됐던 울진 삼척 산불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은 자연공원과 연약지반, 산사태 위험지 등의 송전선로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해놨지만 산불 위험지는 여전히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산사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고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선제적 대비책으로서 산불 위험도를 평가 항목에 넣어서 현재는 한전 측이 송전시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변 나무를 베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송전선 주변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를 빚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전시설 주변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한전 측은 주민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다고 했지만 주민 측은 자신들의 의사가 아예 무시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그 환경 평가부터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그 환경 평가 진행이 되니까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처리를 합니다. 한전은 부지 선정 조건에 산불까지 넣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신 산불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연기를 인식해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충북 충주시에는 마치 악어떼가 호수를 거니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악어봉이라고 부르는 명소가 있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지만 이른바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아무리 막아도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규제만 고수해오던 환경부와 충주시가 결국 백기를 들고 정식 탐방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충주시와 국립공원공단 협조를 받아 MBC 충북 이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주호 사이사이 마치 악어가 잠들어 있는 듯한 형상. 우거진 수풀과 호수가 만들어낸 풍경이 말 그대로 장관입니다. 출입 금지 구역인데도 봉우리를 오르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이 찾아 길이 닦였을 정도입니다. SNS며 온라인 인증샷, 입소문까지 더해지며 출입 금지 현수막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유명해가지고 그냥 들고 올라왔거든요. 출입금지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네, 보긴 봤어요.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악어봉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성인 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외길인데다 양 옆에는 낭떠러지가 이어집니다. 불법 산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훼손지 확대 등이 크게 우려되었습니다. 결국 정식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충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야생동물 서식 현황을 조사하고 탐방로 조성이 타당한지 분석한 결과 멸종위기 생물이나 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결정된 겁니다. 2020년 말 환경부 승인 끝에 실시 설계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가기 쉽도록 계단을 만들고 도로가 옆 입구에는 보도 육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육교 같은 경우는
도로를 횡단해서 탐방로를 진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돼서 출입금지 구역인 악어봉은 내년 하반기쯤 공사를 마무리한 뒤 일반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월요일 아침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어제보다 차가워졌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5도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가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10도까지 뚝 떨어져서 더 춥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아침 저녁으로 체감온도가 2, 3도가량 더 내려가겠는데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고요. 강풍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제주 전 지역에서 쾌청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산지는 7도, 동부 지역은 13도로 가장 쌀쌀하고요. 그 밖의 지역은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대부분 17도에 그치겠고 남부 지역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는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아침 현재 기온 14도에서 16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17도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은 종일 쾌청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 서부 앞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해상은 오늘 저녁부터 차차 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파도가 높은 만큼 갯바위 낚시나 무리한 조업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하늘 표정이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 2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후 다가오는 주말까지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에 전자여행 허가제가 시행된 뒤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여행 허가제가 도입된 지난달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2,923명으로 8월보다 200명 이상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2,100여 명이 입국했습니다. 반면 제주공항의 외국인 입국 불허율은 8월에 38.4%에서 9월에는 3.2%, 현재는 1.5%로 낮아졌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가 초등 부속시설 증축 계획을 제주 학생 10% 특례와 경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제주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한국국제학교는 예산 65억 원을 들여 초등교실과 음악, 미술실 등을 증축할 계획이었는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증축안을 처리하면서 제주 학생 특례 선발 비율을 정원의 10%로 늘리고 교육경비 감면 등 지역공헌 사업을 부대 조건으로 제시하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제주 지역 교통 사망 사고 가운데 음주운전과 뺑소니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비율은 10.3%로 3년 전보다 8.2%포인트 늘었고 뺑소니는 1%에서 7.4%로 6.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9,000건으로 322명이 숨지고 29,000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지역 가구 수가 2043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감소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가구 수는 2020년 26만 가구에서 2043년 33만 4천 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4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32만 7천 가구까지 줄어들 걸로 전망됐습니다. 1인 가구 수는 2050년에 12만 8천 가구로 늘어나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